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후에 정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랑 트럼프 관련주는 급등을 하지만 변동성을 머금고 있고요. 국내 증시는 그야말로 역주행을 하고 있는데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님과 함께 시장 분석하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일단 매크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일단은 트럼프랑 머스크 관련주들이 강한데요. 매크로부터 보면 달러 강세, 그죠? 네. 그다음에 금리는 인상 우려. 또 뭐 있을까요? 여러 변동성이 있는데 경제 지표는 또 좋게 나오는 거고요. 매크로부터 좀 진단해 주세요. 네. 네,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이런 트럼프 제2기 시작하고 나서 네. 굉장히 큰 변동성이 오고 있다. 특히 국내 증시에서는 이 변동성이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네. 보여지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 지표 자체는 나쁘지 않은 상황. 그렇죠. 네. 하지만 국채 금리라든지 다양한 지표들이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가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네. 보여집니다. 국채 금리, 달러 변동성 이런 것들이 종목별로 상당히 혼조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표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 발언에 따라서 이런 컨센서스에 부합된 발언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혼조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10월 CPI는 전년 0.2%, 전년 2.6%로 예상에 부합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네. 이 전월 대비는 4개월째 0.2% 유지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런 일단 인하 기조가 계속해서 전망되고 있고 네. 이런 예상치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런 트럼프 제2기에 대한 이런 불안 심리, 특히 국내에서의 불안 네.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12월도 네. 금리 어쨌든 CPI를 받았는데 금리 인하를 멈출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인하를 12월에도 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연준 위원들은 보면 카시카리였나요? 누구였었죠? 발언들이 조금 신중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연준 의원들의 이런 발언들이 신중해지고 있다라고 네. 보여지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굉장히 충격이 크다,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 의원들도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 연착륙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네. 요구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표 금리 이후에 이런 추가적인 발언 지금 신중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런 인플레 부분 2%대 진전이 멈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인하에 대해서 신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부분 속도 면에서 상당히 조금 늦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올해 연말까지 한 100bp 그죠? 근데 지금 75 내린 거잖아요. 그죠? 한 번 더 내려서 100. 내년에도 한 100bp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좀 느려질 수 있다. 네. 그러면 네, 시장에는 부담일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의 현재 물가 목표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네. 우리가 여기에서 이 목표의 수치에 딱 맞추기는 쉽지 않은 상황, 경로를 벗어날 위험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금리 인하의 방향성 그리고 흐름까지도 조금은 느린 속도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모건 스탠리 그리고 골드만삭스 등에서도 인하에 대한 일시 중시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의 금리 인하 전망은 4회에서 2회 정도로 수정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이 선거 후 채권 매고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베팅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단기적으로 10년물에 대한 금리가 4.6%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부분 그리고 공화당의 레드 수업 확정 부분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 상당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는 사실은 연준이 50bp를 내렸는데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선제적으로 좀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 금리는 어쨌든 이 되돌림보다는 일단은 위쪽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럼 달러도 강세고. 네. 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러면요, 기업들
기술주들 측면에서는 어때요? 사실은 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거는 강했지만 사실은 최근에 보면 기술주 반도체들이 특별히 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다 약하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뭐 아무래도 기술주들, 특히 반도체주들 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그리고 작년 하반기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이런 전체적인 혼조세, 그 중에서도 이런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던 섹터,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뭐 AMD라든지 엔비디아 이쪽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부분에서 최근 들어서 상당히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네. 텐데요. 뭐 수출 규제 부분, 그리고 AMD의 감원 부분, 이 부분이 나오면서 지금은 사실은 이런 기술주들이 눈치 보기 장세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기술주들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지만, 지금 20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기술주들,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눈치 보기 장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신중함의 무게를 좀 더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엔비디아 실적 좋게 나오면서 장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감이 네. 상당히 큽니다. 예. 하지만 컨센서스에 부합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어느 정도 네. 단기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측면도 상당히 강한데요. 그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엔비디아나 그런 반도체주들, 기술주들의 상승 부분은 이런 AI에 대한 수요 증가, 그에 따른 반도체들의 수요 증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가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매출 그리고 실적이 상당히 어느 정도 잘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물량, 지금 기술적으로 굉장히 고점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정말 대선 이후에 아주 뭐 질풍가도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비트코인 관련주 같은 경우들도 꽤 조정을 좀 받고, 그리고 테슬라도 뭐 하루 전날 6% 급락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일단 이런 트럼프 트레이딩, 머스크 트레이딩은 좀 힘에 붙인 겁니까? 아니면 비트코인도 그렇고 계속합니까? 이제 코인에 대한 네. 부분은 상당히 항상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맞아요. 예. 그 부분은 이런 어떤 밸류에서 변동성이-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밸류에서 간다기보다는 예. 변동성도 굉장히 높고, 그렇죠. 그리고 또 기대감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 기대감 부분에 있어서도 뭐 우리가 지표상으로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지표라기보다는 네. 전체적인 심리적인 요인에 가장 가장 크게 기인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이런 코인 상승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더 지속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 이런 테슬라 부분, 테슬라는 상당히 뭐 트럼프 정부 당선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영에 집중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한다라는 의견도 지금 존재하는데요. 정부 효율부라고 하죠. 뭐 약자로는 도지라고 해서 네. 뭐 도지코인이 올랐다, 그러게요. 굉장히 크게 올랐죠. 네. 그래서 이런 코인 부분에 있어서는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다라는 부분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경영에 집중을 못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 그래서 부정적이라는 의견도 상당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기대감이 떨어지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뭐 자동차주, 기술주들, 이런 융합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 자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설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점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하고 머스크하고 정말 뭐 공짝이 돼가지고 밀월 관계로 가는데, 어제 엊그저께 외신 보니까 재밌는 기사 있대요. 둘이 이렇게 지금은 친하게 지내지만 친하게 지낼 날이, 충돌할 날이 다가온다. 왜냐하면 둘 다, 그 기사, 외신 기사는 둘 다 관종이다. 그리고 뭐 엄청나게 자기 드러낸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주장도 꺾지 않고. 둘이 너무 똑같으니까 부닥치면 누가 이기냐? 결국 현직 대통령이 이긴다. 그런 리스크도 있고, 반면에 뭐 한편에서는 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차기 대권에 도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 본업은 아니고요. 그죠? 지금 이제 기대감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좀 내려보죠. 일단은 근데 글로벌 증시는 미국 증시 특별히 강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나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약한데 그러면 미국 증시 전망은 어때요? 미국 증시 뭐 해외 투자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미국 시장도 좀 조심해야 돼요. 아니면 연말까지 상승에 몸을 맡겨요? 저는 후자 네. 를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러니까 양비론인데.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기술주들이 계속 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점은 S&P 지수 그리고 기술주들 지수 ETF까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엔비디아가 고점에 있는 상황 하지만 이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주춤하더라도 다른 기술주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이유는 이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기술주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측면에서 미국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S&P 지수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이 주 몇 년 동안에. 그리고 최근 이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술적인 이런 차익 실현 물량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매수를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단기 매출 부분, 매출 발표 이후에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온다면 그때는 매수 기회로도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부라든지 엔비디아에서 내년도에 AI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각국 정부, 뭐 정부라고 해봤자 미국, 중국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실적 부분에서도 지금 미국 쪽에 굉장히 엔비디아는 낙관적인 상황입니다. 목표가가 대부분 140달러 정도에서 165달러 이상으로 상향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지금 뭐 주가 벌써 이미 150달러, 140 넘었는데 목표가는 160, 뭐 180, 200도 나와 있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늘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앞으로 더 올라간다면 목표가는 더 상향이 되겠죠. 예.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에버코어 같은 경우에도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 내년에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IT주들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S&P 지수 기술주는 우리가 꾸준한 우상향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의 미국 내각 구성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끓는 냄비 속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냄비가 끓은 이후에 어떤 요리가 나오는지 그리고 내각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다양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 체크 후에 접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주식시장은 긍정적으로 보셨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겠지만 결국은 상승 추세로 가고 그 선두에는 기술주가 나설 것이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기 민감주가 좀 떠오르고 하긴 하지만요. 네. 글로벌 매크로 상황부터 짚어봤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 얘기는 따로 해야 됩니다. 우리 시장은 또 이제 그 영향들을 못 받고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고 여파를 받기 때문에요. 글로벌 상황부터 살펴봐서 여기까지 매듭을 짓도록 할게요. 송가람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